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신고할 때 팩스로 하거나 전자신고를 할 텐데요. 사실 요즘에는 팩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전자신고를 많이 하는데 전자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특정 전자신고 화면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사대보험 취득상실 시에 필요한 내용과 신고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신고 시에 필요한 내용부터 보면 사대보험 신고 시에 공통으로 모두 필요한 내용과 각 보험별로 필요한 내용이 각각 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그리고 대표자인지 여부, 국적 및 체류 자격, 소득월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월액하고 가로하고 보수월액, 월평균 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별로 용어와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요. 소득월액은 연금보험에서 쓰는 표현이고 일정 기간의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연간 보수월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월평균 보수는 고용산재보험에서 쓰는 표현인데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이렇게 용어와 의미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취득신고 시에는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월급여 안에 식대라던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비과세되는 수당이 있으면 다 제외하고 과세만 기준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급여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3가지가 있는데요. 식대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리고 출산보육수당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급여 안에 지금 말한 수당이 있다 하시면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신고하실 때 매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라던가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라던가 이런 변동되는 수당들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 정산금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염려되신다 하시면 예상되는 변동수당에 월 평균 금액을 더해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도 나중에 정산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산금 많이 나오는 게 두렵다 하시면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보수월액 변경신고라면 그 다음 때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서 나중에 정산금 많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보험별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보면 건강하고 연금이 취득보호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취득보호 중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월 납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취득일이 월 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하시면 입사월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죠. 이 피부양자는 등재 시에 필요한 내용은 바로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체크하는 마지막 내용이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여부인데 이건 예,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뒷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내용부터 볼게요. 작년에 이제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요건이 크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미혼이고 본인 부모 소득 모두 없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중간에 연령 요건이 추가돼서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고요. 피부양자 신청은 취득신고 시에도 같이 할 수 있고 취득신고한 이후라도 피부양자 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가입자 성명이랑 주민번호는 취득신고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신청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당연히 필요하겠고 관계부호는 이게 뭘 말하냐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나 피부양자 등재 시에 주의할 점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 동생이 25살인데 미혼이에요. 5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 그만두니까 소득이 없어서 이제 제 피부양자를 올려달라고 동생이 말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신청했어요. 그럼 동생이
회사 그만둔 날로부터 재피부양자로 등재가 될까요? 아니에요. 피부양자는 그 취득 사유가 발생한 지 90일이 초과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일은 신청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동생은 회사 그만둔 것도 서러운데 5개월치 지역보험료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취득 사유가 발생했다 하시면 빨리빨리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번 미루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실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4대 보험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상실일자, 이 상실일자는 퇴직일 다음 날로 기재해야 되는 점 조심하시면 되고요.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됩니다. 연금보험에는 1일자로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달에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부과를 하는데요. 이 납부 여부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연금 모두 상실보호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보통은 퇴직이겠죠. 건강보험에서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인데 이 건강보험은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기존에 부과했던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거 아시죠? 이 상실신고 시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초로 해서 퇴사자 건강보험을 정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 시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게 있는데요. 고용산재는 퇴사자 정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총액 틀리게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그 상실신고, 여기서 퇴사자 정산이 없다라는 거는 퇴사자에 대해서 보험료 정산을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료 정산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매년 4월에 한 번에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입력한 이 상실신고 시에 입력한 보수총액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입력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상실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4대 보험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상실일자, 이 상실일자는 퇴직일 다음 날로 기재해야 되는 점 조심하시고요.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됩니다. 연금보험에는 1일자로 자격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달에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부과를 하는데요. 이 납부 여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연금 모두 상실보호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보통은 퇴직이겠죠. 건강보험에서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인데요. 건강보험은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기존에 부과했던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시는 거 아시죠? 상실신고 시에 이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초로 해서 퇴사자 건강보험을 정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 시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게 있는데요. 고용산재는 그 퇴사자 정산이 퇴사할 때 정산하지 않아요. 퇴사자든 복직자든 다 상관없이 고용산재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실신고 때 보수총액을 틀리게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에서 중요한 건 바로 상실사유입니다. 이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제 퇴직한 사람을 제가 모르고 개인 사정으로 잘못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이제 받으려고 자기는 이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으니까 실업급여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개인 사정이래요. 센터에서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괜히 이제 부정수급 눈치도 보이고 수정신고해서 과태료 내고 잘못 신고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까 상실 사유는 정신을 집중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에 필요한 내용을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건데요. 이 이직 확인서가 4대 보험 모든 신고 통틀어서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잘못 신고하면 이제 수정 신고에서 과태료가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이직확인서 신고 방법은 제 이전 유튜브 강의도 있으니 그 강의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대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